이번에는 여론조사 관련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자 이제 이재명이 이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물론 뭐 대법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대법원에서 지금 자판 즉 대법원에서 스스로 다시 이거를 심리를 해야 된다. 뭐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외부적인 어떤 데가 뭘 해줄 거라는 기대와 거기에 너무 목을 매는 거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요.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뭐 항소심에서 기대하다가 깨지니까 황당한 상황인데 이제 뭐 대법원에서 만약에 안 해주면 뭐 그건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이제는 우리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여권이 이제 뭔가 이 이재명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뭔가 어떤 이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사실 지금 뭐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예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무조건 기각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러다가 뭐 인용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도 조금의 변화의 양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 이 오늘 나온 갤럽 조사는 화수목 4월 동안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 그 이재명 2심 결과가 이제 수요일 날 낮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반 정도 넘겠네요. 그래서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한테 반영이 된 거고 네. 절반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온 MBS 조사는 거의 반영이 안 됐고 네.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은 그나마 이제 한 절반 정도 반영된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건데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눈길을 끄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그 대선 후보 지지율. 아, 국민의힘 네, 지지층. 지지층에서 보면은 김문수, 우세훈, 홍준표는 1%씩 떨어졌어요. 네. 홍준표는 이제 똑같고, 근데 한동훈 대표만 4% 포인트가 올랐어요. 4%가. 저 네. 보시면 3월 3주자 예. 거기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9% 포인트입니다. 근데 3월 4주차에는 13% 포인트로 일단 올라갔죠. 예, 그리고 부동층은 약간 줄었어요. 약간 줄었는데 그 MBS 조사는 이제 그거랑 좀 다른 흐름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재판 결과가 반영된 결과를 보면 그러면은 그 지금 다른 4명 아니 다른 3명의 그 주자들은 그 탄핵 반대 쪽의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네, 예, 뭐 오세훈 시장도 뭐 약간 오락가락 하지만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탄핵 찬성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만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는 야 이거 뭐 탄핵 찬성 쪽 그러니까 탄핵 반대를 한 사람들 갖고는 이재명과 겨루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이제 기미가 보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지금 부동층이 많아요. 아직은 이제 그 거의 40%군요. 40% 10명 중 4명은 아직 많습니다. 근데 이게 부동층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역별로 보면은 대구 경북이 48%예요. 진짜 많아요. 대구 경북이 지난주에 40%인데 48%더 늘었어요. 네. 더 늘었고 20대는 무려 65%예요. 65%.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수층과 뭐 청년층에서 아직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근데 그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지지할 후보를 찾고 있다는 거죠. 네.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모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김문수 처음에는 이제 홍준표 강세였다가 김문수 또 이제 1월 중순부터 강세로 나왔다가 다시 지금 현저하게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음번으로는 누구한테 옮겨질까? 이게 지금 헌재 결과가 안 나와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실제로 이제 헌재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뭐 확실하게 이제 그 스탠스를 갖고 있는 후보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드는데 지금의 그 부동층의 규모는 일상적인 대선에서 만약에 지금 한 대선이 2달 정도 남았다라고 보면 지난번 대선 때 2달 앞 그 남겨놓고는 부동층이 10%였어요. 그밖에 안 돼요. 갤럽 조사에서. 근데 지금 40%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기 그 2017년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에서도 부동층이 19%였단 말이죠. 지금 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특히 여권 대선 판도는 시작도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달라진 분위기가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차범위 탄핵 벗어났어요? 찬성에 대한 여론도 더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뭐 장외 시위나 뭐 이런 것보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떨어지고 탄핵 찬성은 높아지는 이 추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나타나긴 하는데 그 이제 오늘 한국갤럽이 화수 목요일 그 3일 조사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재명 그 무죄 선고된 게 수요일 오후 3시 좀 넘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절반 내지는 뭐 한 40% 정도가 이재명 무죄를 알고 나서 이제 응답한 거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재명 지지율은요 정작 2%가 빠졌어요 지난주 대비.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34%였는데 오늘 32%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는 이제 이재명이 이제 사법 리스크를 상당히 털어내고 더 정치적으로 강해졌잖아요. 네. 이제 뭐 민주당 비명계들 찍소리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뭐 끝났죠. 뭐 사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거 아닙니까? 네네.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뭐 그런 건데 정말 이 잔인한 총통이 될 것이다. 네. 이재명이 집권했을 때, 이재명은 정말 마음씨 좋은 그 대통령 아저씨가 아니라 아주 잔인한 그 총통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는요, 이게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더 커질 수가 있다면 그러면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그 인물이 누구겠는가.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이 이재명 포비아를 느끼는 중도층, 보수층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누군가 그거를 본격적으로 좀 찾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굳이 제가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지난주 대비 이번 주 갤럽 조사에서 한동훈 대표만 지금 약 조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바로 그러한 기운들이 지금 이미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이 족쇄를 벗었습니다. 벗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1대1 싸움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국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정말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보다 훨씬 뛰어난 정책과 비전과 철학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런 후보가 누구냐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저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우리가 그 동안은 이재명 포비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선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 운동 아니라 이제 그런 프로파간다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뭔가 하기에는 굉장히 좀 혀가 말리는 국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갤럽 조사하고 어제 이제 MBS 조사 보면은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최근에 화제가 됐던 국민연금 개혁안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상당히 적합했다라는 이제 그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두 조사 다 그렇습니다. MBS에서는 찬성이 39%, 반대가 46%예요. 그리고 그 오늘 갤럽도 찬성이 38, 반대가 41. 근데 한동훈 대표 이거 반대했잖아요. 반대했는데 그 연령대로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갤럽 조사에서 보면 20대에서 찬성이 15%, 반대가 58%예요. 30대에서는 찬성이 26%, 반대가 64%예요. 반대가 많군요. 근데 70대에서는 찬성이 45, 반대가 17%다. 그리고 60대도 찬성 46, 반대 30%. 그러니까 이게 6070이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만 반대로 2030에서 심지어 40대까지도 반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더군다나 눈길을 끈 게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4대 42로 반대가 더 높아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7대 36으로 찬성이 더 높단 말이에요. 왜냐면 586 예. 가장 큰 혜택 네.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국민의힘 그 대선 주자 잠재 대선 주자들은 지금 누구를 대변해야 되는 거냐? 민주당 지지층을 대변해야 되는 거냐?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이게 잘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페이스북에 썼다가 또 금방 또 학위 받으니까 뭐 내리기까지 했더만.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누구 지지층을 대변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헷갈려하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발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근데 이런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그 정책을 필 그 정당과 후보가 누구냐, 네. 거기 미래 세대의 앞날을 가로막는 쪽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점차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이번에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꽤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이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해외 빅테크 주식만 28억 9,500만 원. 그러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스트래티지, 아이온큐, 팔렌티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 부인은 브라질 국채를 3억 6천만 원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중에 꽤 화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요. 1년 만에요. 그게 4억 원 뭐 국내 주식하고 뭐 채권하고 뭐 정리하고 네. 그 엔비디아를 다 비롯해서 이쪽에서 샀던 미국 거죠.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된 거죠. 근데 개미는 뭐 작은 건데 근데 그 한 4억 원 정도를 이제 엔비디아 뭐를 산 거예요. 네. 그게 1년 만에 네. 25억 원을 더 번 거예요. 와. 25억 원을. 네. 근데 그거는 뭐 오세훈 시장 참 운 좋다. 투자 잘했네. 운이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끝낼 수가 없는 게 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서울시장 지금 4선째 하고 대선 도전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네. 근데 이 국장은 지금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데 네. 3,000 돌파했다가 지금 다 해갖고 2,500 뭐 어쩌고 그 국장의 뭐 한 이 동학개민들은 진짜 죽을 쓰고 그냥 나날이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어떻게든지 그 뭐 국장을 좀 더 부흥시키는 네. 뭐 이런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거기 그 넣어서 뭐 하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건 공직자 윤리의 문제라고 봐요. 이게 저기 뭐 한동훈 대표 때 금투세 이게 올해 이제 그 시작하는 거를 막았잖아요. 그렇죠. 금투세 막았죠. 이게 금투세를 막을 때 가장 그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국장하고 미장하고의 그 차별화란 말이죠. 국내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네. 국내 시장에 금투세를 부과해 버리면 이게 이제 그 가뜩이나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그게 그 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그 금투세를 막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그 해외 투자 그 해외 주식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크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22%인가 뭐 하여튼 20% 이상인 것 같은데 이거를 줄이자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그래서 그 오 시장님이 그거를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약간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이게 그 사실 뭐 우리가 그 뭐 동학개미들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장려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을 것도 아니고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부분 그렇게 또 그 주식 양도세를 줄여야 될 만큼의 그게 큰 문제인가? 네. 그게 우리나라 국내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어저께 그 나온 거 보니까 계산 내역을 보니까 이게 오비락인으로 이제 느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뭐 이제 외국 주식 하는 거야 요즘 뭐 많이들 하시니까 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국가의 리더가 되겠다고 그러니까요.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니까요. 하는 분이 이분이 아니 국민들한테는 여러분 국내 시장 활성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부를 하고 우리 국내 기업들을 해야 됩니다. 국내 펀드 많이 투자하시고 뭐 하십시오. 저는 해외 투자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보면요.
그 권영길 민노당 뭐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 네네네. 이러고 근데 자기 딸은 맨날 반미 외치면서 자기 딸은 미국 유학 보내고 그런 좌파 인사들 굉장히 네, 많았죠.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래갖고 우리가 그게 굉장히 좀 이중 아니냐 그런 건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이중인 거예요. 네. 그 언행 불일치죠. 겉으로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니까 어떻게든지 뭐 규제 완화하고 뭐 해갖고 우리가 좀 제대로 밸류업을 하자. 네. 밸류업 하자는데 국장을 밸류업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여야 좌우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국장 밸류업에 대해서는 찬동을 해요. 네.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다를 뿐이지. 음. 그거 하자고 막 정치인으로서는 얘기해놓고 자기는 정작 국장에서 빼낸 돈 갖고 미장 투자해갖고 1년 만에 대박 터뜨려요? 혹시 지원님은 엔비디아 주식이 없으니까 지금 열받아서 이러잖아요 지금. 엔비디아도 없고 뭐 하여튼 참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아 이게 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배신감 같은 게 들더라. 이게 왜냐하면 아니 물론 뭐 요즘 뭐 저 해외 주식 하는 거 뭐 다 일반인들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못해요. 몰라서 못하는데. 근데 문제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했는 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한다 그러면 좀 너무 허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만히 내역을 보니까 네. 이게 4억이 28억 된 게 아니라 음. 그 원래 이제 주식 액수가 4억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좀 더 넣으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찾은 거를 더 넣고 그러니까 국내 이제 주식을 좀 뭐 팔아서 뭐 여기다가 음. 넣다는지 해갖고 뭐 종잣돈이 한 10억이다. 그러면 네. 10억이 28억 된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제가 잘 조금 모르겠지만. 투자는 잘했네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거의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렇죠. 2배 이상 올랐는데 엔비디아 한 종목만 보더라도 작년에 2배 오르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쭉 뭐 많은데 각 개별 종목으로 해서 2배 오른 종목은 없어요. 네. 물론 한 30%, 40% 뭐 이렇게 오른 종목은 있겠지만 제 느낌상 이게 이제 레버리지 뭐 두세 배 하는 ETF에 넣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뭐 종목 배정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개인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증권회사에 이제 어떤 투자 전문가가 조력을 해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시면 그런 조력할 분을 만나면 됩니다. 지원님 우리 뭐 네. 정리하고 무지랭이들은 그냥 우리 저 정리하고요. 송충이는 네, 우리 설림 먹고 살아야죠. 저 갑시다 그냥 우리도 저 미장으로 갑시다. 뭐 미장. 괜히 국내에서 뭐 하봤자 뭐 저 토지거래 허가 저 하는데 그냥 가서 집 좀 사고 좀 그래야 집값 좀 오르고 미국 투자해서 돈 벌고 그럼 뭐 따뜻하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하는 거 뭐 다 개인의 능력이고 좋죠.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제가요 미국 투자해갖고 몇 배 벌었어요. 예. 좀 투자하세요. 예. 라고 하면 우리 국내 기업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뭐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좀 걸쩍지근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모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근데 저는 뭐 가만 생각하니까 뭐 엔비디아는 뭐고 간에 하나도 없으니 물론 뭐 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건 근데 저는 그런데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